실리콘밸리 탑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1밀리언짜리 집을 사게 되면 6,715불을 매월 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집을 사도 될까? 아니면은 힘들까? 본인의 사정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오늘은 몰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과연 집을 살 수가 있을지 앞으로는 어떨지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밀리언 집을 사려면 월 얼마가 들어갈지 2025년 미국 몰개지 금리 완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몰개지 금리가 중요한가요? 몰개지 금리는 집을 살 때 또는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재융자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금리가 내리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일반 실수요자, 거주 목적, 혹은 투자자, 임대 수익, 그리고 시장 전체의 가격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현재의 2025년 8월 1일 기준 금리 상황은 30년 고정일 경우 개인에 따라 크레딧 점수에 따라 거주 목적인지 아니면은 다운페이의 퍼센테이지에 따라 특별히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좀 낮춰주는 지역인가 아닌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7.07%가 되고요. 15년 고정일 경우 6.32%, 변동금리로 5년 고정일 경우 7.16%. 이거는 좀 틀리네요. 그래서 매주 업데이트되는 금리 정보를 여러분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프레디 맥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0년 고정 펌이 6.72%인데요. 7월 31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또 은행에 따라서 각종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15년 고정일 경우도 5.87이 있습니다. 30년 고정과 15년 고정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될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되네요. 적었을 때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되고요. 금리가 왜 이렇게 높아졌나요? 2020년부터 21년 코로나 이후 미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게 유지했습니다. 21년까지요. 그렇지만 22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연준이 페드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고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도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30년 고정 평균이 약 2.65%였는데 이게 역사상 최저였고요. 역사상이라고 하면은 1971년서부터 따졌을 때 최저입니다. 2022년서부터 현재까지 금리 7%나 그 이상 혹은 약간 낮지만 그렇게 됐고요. 오늘 날짜로 약간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7% 넘게 30년 고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지금 사도 될까요? 2025년 8월 1일 현재로 보자면 구매자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집을 20% 다운하고 구매하면 대출이 80만 불입니다. 30년 고정으로 오늘 7.07 한 은행에서 준 이자율이 7.07이었고요. 원리금 약 5,367불 여기에 세금과 보험까지 합치면 약 6,500불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총 부채 비율은 연소득 적정한 총 부채 비율로 봤을 때 연소득이 21만 5천 불 되어야 지금 100만 불짜리 집을 사시도록 권해드리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매자의 체크리스트로는 나의 예상 월 소득과 지출을 좀 계산해 보셔야 되고 여러 은행의 이자율을 잘 비교를 해 보셔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율 자체보다도 집을 살 때 신뢰할 만한 융자 에이전트, 신뢰할 만한 부동산 에이전트와 시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력이 충분하고 지인께서 소개시켜 줬거나 충분히 경력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몰개지 이자율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당장 계약을 하고 나서 제일 낮은 사람과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상 락을 할 때 이자율을 고정할 때 이게 변경이 되기 쉽고요. 각종 조건을 모를 경우 나중에 오히려 더 비싸게 융자를 얻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뢰성 있고 좋은 분하고 시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투자자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월 상환금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 수익률 ROI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 매물은 여전히 부족한 추세고요. 투자 매물, 전세 수요는 강한 편이므로 장기 보유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금방 사서 바로 리모델해서 파는 거는 올해 2025년 하반기에는 아주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매입하고 향후 재용자 리파이낸스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캡 레이트 계산 시 모기지 이자 포함해서 검토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변동금리로 초기 부담을 좀 줄였다가 3년에서 5년 이내에 리파이낸스 전략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근데 과연 이자율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거는 고정이자가 되겠죠. 세금 혜택과 감가상각 등도 함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일 경우요. 일반인 기존주택 보유자를 위한 팁으로 보면 이미 7.2% 이상의 금리로 융자받은 경우 향후 금리 하락 시 재융자 기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5%에서 7.0으로만 낮춰도 매월 175불 정도 절약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융자 액수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겠죠. 일반인 체크리스트를 보면 내 현재 대출 금리가 몇 %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재융자 타이밍을 좀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예로 7% 이상의 융자가 있을 경우 6.5% 이하가 되면 재융자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 융자의 이자율이 1%나 0.5% 이하로 줄어들 경우 재융자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금리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단기 2025년 하반기에는 6.8%에서 7.2% 사이 등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드에서 낮추지 않기로 9월달에 또 이번에 발표를 했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연말에는 6.5%까지도 가능성이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중기 전략으로 보자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가 인하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죠. 장기 3년에서 5년 정도 이내에는 예측하기로는 5, 6% 범위에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희망적으로 모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 6%가 됐을 경우는 집값이 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또 다른 지표들도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재융자를 하던 집을 사던 집을 지금 사셔서 또 리파이낸스를 하시던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이 커져서 수요가 주는 것이 사실이고 가격 상승이 둔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리가 내리면 대출이 쉬워져서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싱글 패밀리의 공급 부족이 심해서 금리가 높아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데이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싱글 패밀리냐 타운하우스냐 콘도냐에 따라서 마켓이 좀 온도차가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로 볼 때 현재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 환경입니다. 지난 10년을 보았을 때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경제가 안정되면 금리는 점진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꼭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 재정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보고 다양한 융자 옵션, 변동이자나 아니면 바이다운 등 그래서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먼슬리 내기가 힘들다. 그러면 일부 비용을 좀 내서 이자율을 낮춰가는 방향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금리 인하를 기다릴 수 있다면 재융자 시기를 잘 노려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더 자세한 금리 그래프는 프레디맥 공식 사이트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링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10번째로 제가 이야기할 거는 이제 실제 사례를 제가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보자면 실리콘밸리에서 $100만 주식을
20% 다운페이로 구입할 경우, 이거 싱글 패밀리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25%를 다운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때 이자율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페셜 용자일 경우는 다운페이 금액과 상관없이 이자율이 통일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용자일 경우, 싱글 패밀리일 경우, 주택 구매가가 100만 불일 경우 20%를 다운하면 20만 불을 본인 돈으로 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용자 금액은 80만 불이 되깁니다.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자율 30년 고정이 7.07%입니다. 15년 고정은 6.32%고요. 요거는 30년 동안 또는 15년 동안 끝까지 고정된 이자율로 가는 거고요. 암이라 그래서 이거는 변동 이자율입니다. 30년 동안 융자를 갚아나가는데 10년만 고정이고 그 이후는 그 당시의 이자율에 따라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6.25%입니다. 예를 들자면 30년 고정으로 쭉 가면 마음은 편하지만 이자율은 6.25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5% 이상 높습니다. 7년 고정일 경우는 6.12%, 5년만 고정할 경우는 5.98%입니다. 이거는 은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제가 샘플 은행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상환금 시나리오를 보자면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나가게 되는데요. 30년 고정, 오늘 날짜로 7.02%일 경우 월 상환금,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5,367불을 내시게 됩니다. 80만 불 용자일 경우 5,367불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36% 부채 기준으로 봤을 때 필요한 연소득은 21만 5천 불이 되겠습니다. 15년 고정, 15년 만에 모든 부채를 싹 갚는 것입니다. 이거는 15년 고정한 변동이자하고는 다른 건데 15년 동안 모든 부채를 다 갚게 되면 매달 5,367을 하면 30년 동안 갚아야 되고요. 매월, 그리고 매월 6,914불, 얼마 정도죠? 한 1,600불? 1,600불만 더 내면 15년 만에 모든 부채가 싹 다 갚아집니다. 그럴 때 15년 고정을 하실 경우 약 27만 6천 불의 연봉이 있어야 이런 100만 불짜리 집을 80만 불 용자에 얻어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30년 동안 갚는 거랑 15년 동안 갚는 거랑 사실은 30년 갚는 거에 2배를 매달 내진 않습니다. 1,600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다 조금만 더 내면 6,900불만 내면 15년 만에 모든 융자가 사라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죠. 피스 오브 마인드가 되죠. 돈의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1,000얼마, 2,000불도 안 들죠. 그러니까 이게 2배가 아니라 약간만 더 내면 15년 만에 갚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10년 고정 변동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변동을 하고 10년 동안 고정을 하고 그 이후는 6개월마다 변동이 되는데 그럴 경우는 매월 4,926불만 내시면 됩니다. 10년 동안은 안정적이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잘 마켓을 보고 있다. 리파이낸스를 하시는 방법 혹은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을 경우는 그냥 킵고잉 하거나 이름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면 19만 7천 불인 연봉인 분이 10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고요. 7년 고정일 경우는 19만 4천 불인 분이 4,800불밖에 안 나기 때문에 살 수 있고요. 5년 고정일 경우는 5.98%의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매월 내는 돈이 4,783불이므로 19만 불 연봉인 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채가 없다는 가정하에 36%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을 36%를 가져갔을 때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및 보험 포함한 총 예상 월 부담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1.25%일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그냥 1,000불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로 1,000불로 계산을 하게 되면 대출 유형 30년 고정일 때 원리금 몰게지 이자율은 이렇게 되고요. 세금과 보험 그래서 총 월 부담금이 6,500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년 고정일 경우는 8,000불이 되겠고요. 10년 고정, 30년 상환일 경우는 6,000불. 그래서 6,000불.
5년 고정일 경우 6,000불이 약간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느낌이 좀 확 틀리죠. 이게 한 10불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33이면 10불은 아니네요. 한 70불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느낌은 뭐 많이 확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셔서 이 금액이 정말 컴포터블 하시다면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대출 유형별 주요 고려사항을 보시다면 30년 고정일 경우 고정된 페이먼트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재 굉장히 높은 것 같아도 한 5년, 10년만 지나도 먼틀리 내는 게 굉장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적합하고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이 선호합니다. 저도 30년 고정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15년 고정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15년 고정일 경우 매달 내는 금액이 한 10%, 20% 정도는 더 내셔야 되기 때문에 왕창 돈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30년 고정이면서 30년 동안 상환하면서 10년 고정일 경우 6개월마다 변동이 되는데요. 10년이 지난 다음부터 6개월마다 초기 페이먼트가 낮습니다. 7년 고정일 경우는 초기 페이먼트가 더 낮고요. 5년 고정일 경우는 초기 페이먼트보다 더 낮습니다. 근데 5년 이내에 리파이낸스를 하거나 마켓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깜빡 잊고 있다가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거를 하시고요. 이자에 따라서 또 은행에 따라서 매년 올라지는 폭이 1년에 뭐 2%가 넘을 수 없다라든지 하는 그 캡이 있으니까 갑자기 5%였다가 뭐 10%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 그 모든 파인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이어를 위한 전략적 인사이트 제가 추천드리는 건 장기 단기 목표에 따라 고정금리 혹은 암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암은 초기 부담이 줄지만 금리 상승 리스크가 있습니다. 0.25% 금리 차이도 수만 달러 차이가 발생 가능성입니다. 1년에 수만 달러가 아니죠. 30년 동안 수만 달러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랜더 바이다운 옵션 및 2-1 바이다운 구조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약간 바이어 마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셀러한테 바이다운 용자를 좀 해달라고 오퍼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셀러가 해줄 수도 안 해줄 수도 있고 everything is negotiable 합니다. 내고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바이어나 브로커의 다음 단계, 바이어의 다음 단계는 개인 맞춤형 예산 계산을 반드시 잘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섣불리 집이 좋다고 너무 스트레치 아웃해서 집 사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 받기 및 총 월 부담을 이해를 잘 하게 되고 사전 승인 받기는 융자 프리어프루벌을 잘 받아서 검토를 잘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내 월급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동차 융자가 있으신 분, 또 아니면은 또 다른 뭐 비용이 혹시 나갈 수도 있으신 분, 건강상의 문제 아니면 아이들 학자금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각종 파이낸셜 변동이 클 수 있으신 분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안정성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2026년 금리 하락 시 리파이낸싱 기회를 꼭 검토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해서 귀하의 재정 상태에 대해 가장 적합한 융자 구조를 좀 알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몰기지 그래프를 역사적인 몰기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프레디 맥인데 71년도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랬다가 1978년도에는 18%까지 올라갔고요. 2021년 2년 요럴 때는 2몇 %까지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6.72% 그리고 현재 8월 현재 7%라고 보시면 돼요. 7.07%인데 7%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한 이틀 전에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15년 고정도 6% 5점 얼마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모기지 그래프 최근 것만 보시면 2022년 그때까지는 좀 낮았어요. 21년이 지났을 때 가장 낮았고 그 이후로 올라서 2023, 4, 5, 3년간은 계속 이 상태입니다.
예전에 집을 사셨던 분은 이것을 자꾸 고대하는데 이때까지 내려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싶어요. 이때는 융자를 얻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인컴을 보여주지 않고도 융자가 100% 나왔어요. 100만 불짜리 집을 살 때 100만 불을 그냥 나는 100만 불짜리 집을 살 때 내 인컴을 보여주지 않고도 100% 100만 불이 융자가 다 나오는 시기였었어요. 서브프라임 몰게지 사태가 그때 발생을 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서브프라임 몰게지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터졌었죠. 그래서 2% 이때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몰게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본인의 인컴을 가지고 잘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 몰게지도 잘 보지만 또 제가 네, 이런 거를 몰게지 프레디맥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가장 좋은 거는 몰게지 이자를 sfkorean.com이라는 데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갔을 때 sfkorean.com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중요한 정보들, 뉴스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생활 이민 정보로 가시면 한국 분들 물론 구글로 설치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 설치해보고 챗GPT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분일 경우 여기다 가시면 좋은 게 만약에 100만 불일 경우 80만 불, 100만 불 계산하기 좋게 100만 불 융자 금액일 경우 만약에 30년 고정을 했을 경우 이자율이 현재 7%라고 계산을 하면 매월 내는 금액이 6,653불입니다. 6,653불. 그리고 융자 전체 금액이 융자 잔액이 1년 동안 다 갚으면 98만 9천 불이 났고요. 30년이 되었을 경우는 이제 0원이 되죠. 융자 잔액이 0원이 되고 매월 그냥 6천 얼마를 똑같이 6,653불로 계속 내시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얘기는 100만 불짜리 가격인 집에서 80만 불 융자를 얻었었기 때문에 5천 얼마였고요. 이거는 그냥 계산하기 쉽게 왜냐면 50만 불 융자 얻으시는 분은 100만 불의 반이니까 6,600 얼마의 반으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편해요. 그리고 30만 불 융자 얻으시는 분은 이거에 660불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죠. 66이 36 해서 뭐 굉장히 6이 36 그럼 한 3,600 뭐 이 정도를 내신다고 보면은 좀 편하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편하기 때문에 제가 요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계속 이자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자율이 아까 지금 7%로 했는데 100만 불이고 30년 고정일 경우 이자율을 만약에 6%, 1%가 줄어들었을 때는 과연 매월 얼마를 내게 되느냐 5,995불입니다. 아까 6,600불이었죠. 그러니까 600 얼마가 더 줄어들게 되죠. 1%일 경우 600불이나 확 절약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만약에 4%가 된다. 또 600불 이상이 더 줄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불 할 때 6,600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만약에 그게 1% 줄 때 한 600불 줄어드는구나. 660불이면 660불 뭐 이 정도 줄어드는구나.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한번 해보셔서 본인이 얼마 정도를 돈을 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자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아직 레디가 안 됐다 했을 경우는 어떤 것을 보시면 좋으냐면 이자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자율 같은 경우는 어떤 사이트 bankrate.com을 한번 보셔도 되고요. 현재 이자율 bankrate.com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홈 퍼체이스가 씁니다. 홈 퍼체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리면 좀 슬로우하네요. 홈 퍼체이스라고 하면은 여기 있네요. 어거스트 1스트에 APR로 6.78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purchase일 경우 보세요. 레이트이 6%부터 시작해서 뭐 7% 뭐 이렇게 6.750 이런 식으로 은행마다 완전 레이트이 막 다 달라지고 monthly payment도 뭐 많이 달라지죠. 이렇게 purchase일 경우 5,300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30년 고정일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금액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어떤 데는 7.2까지도 올라가요. 7.250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은행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오늘의 레이스는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잘못해서 누르고 하면 이메일이 엄청 오고 스팸 뭐 연락도 엄청 올 수 있으니 일단은 한번 대충 보시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보셔도 되고, 론 디포트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그렇지만 여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아는 에이전트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업프론트 코스트라는 게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업프론트 코스트가 있으면 더 싸지고, 업프론트 코스트가 없으면 더 줄어들 수가 있죠. 이런 거 좀, 이거는 좀 싸지만 어떻게 업프론트 코스트가 있을 경우 이렇게 뭐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별별 코스트가 다 붙을 수가 있고, 포인트라는 걸 또 사야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내고 하는 걸로 해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왜냐면 포인트를 다 사서 만불이건 얼마건 냈는데 내년에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한번 잘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이런 거 설정해 주시면 제 채널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요, 제가 기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 싶으신 경우, 그럴 경우 제 채널에 와서, 특히나 실리콘밸리에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고 브로커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주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제가 총망라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만 바라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